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이젠 오미크론 때문에 난립니다. 무슨 코땡땡보다 강력한 놈이 왔다. 이런 영화 예고편도 아니고 아주 공포의 오미크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뉴스에 뜨자마자 국경부터 봉쇄하고 마치 아포칼립스가 온 것처럼 또 난립니다. 우선 바이러스, 기본 중 기본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가죠.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할수록 치명성이 작아진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치명률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숙주,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빨리 죽으면 바이러스가 제대로 퍼지질 못해 전파력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전파력과 치명률은 반비례한다는 건데요. 호흡기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에 대부분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반론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바이러스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 무기가 아니면 말이죠. 자, 그럼 이 오미에 걸리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피토하고 그렇게 될까요?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없고요. 약한 감기 같다. 피로감이 엄청 심하지만 2, 3일 안에 나았다라는 환자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오미크론 변이를 당국에 처음으로 보고한 남아공의 의사 안젤리쿠 쿠체가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자면 증상이 특이하긴 하지만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중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젊은이가 많았고 맥박수가 매우 높았던 6살 아이가 있었다고 설명했고요. 변종 증상이 있었던 환자 20명 중 대부분은 건강한 남성이었고 절반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며 미각이나 후각 상실을 경험한 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잔 홉킨스 영국 보건안전국 수석 과학고문도 현재로선 새 변이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발견된 지 얼마 안 됐고 환자들이 두세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긴데요. 일단 이게 그렇게 데들리한지는 모르는 땡땡이지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조건 확산 막자는 취지에서 국경 봉쇄시키고 증시 폭락했죠. 오미땡땡에 관한 뉴스가 터져나온 게 추수감사절 직전인데요. 뉴스 터져나오자마자 바이든이 성명을 내면서 진원지인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 여행 제한 명령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전광석화 같이 빠른 조치였고요. CDC와 공무부도 나서서 남아공을 비롯해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국에서는 앞으로 미국을 생각 꿈깨라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상황 주시한다고 나서자 주가는 폭락, 경제가 와장창. 지난해 악몽 생각하면서 이제 또 시작이구나 모두들 한숨 내쉬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놈이 왔구나, 예측대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구나, 그렇게 공포심에 사로잡힌 국민들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이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하인드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인기 떨어지니까 국민들 관심 돌리려고 또 쇼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요. 이게 너무 미국민들과 시장 상황에서 패닉을 주니까 백악관에서 이것도 너무 나간 거 아니야 하면서 오늘 또 부랴부랴 바이든 나와서 국민들에게 성명 발표했습니다. 내용 보면요. 바이든은 오미땡땡이 우려스럽지만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 새 변이를 이겨낼 것이라면서 미국민들 향해 백신, 부스터 땡땡도 맞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미든 뭐든 변이의 최선은 백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봉쇄 정책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접종한다면 예전처럼 봉쇄 정책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맞지 않지만 결국 큰일 날 거예요 라는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 2일 오미땡땡 대처 전략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여행 제한 조치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미땡땡 특화형 백신도 제조사들과 개발하기로 협력했다는데 이거 변이 한번 나올 때마다 그 화나자 등 회사들은 수초씩 버는데 정말 음모론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연설은 바이든이 오미땡땡이 과해. 일단 지난주에 겁 한번 확 줬다가 생각보다 너무 반응 뜨거우니까 조절하는 듯 한데요. 이런 걸 흔히 채찍과 당근? 좀 상황에는 좀 맞진 않지만 새로운 개념의 당근과 채찍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걸로 미국의 인플레, 절망적인 외교 현실이 있고 정말 개돼지처럼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 어디 다 가버렸나 싶게 행동한다면 미국의 미래는 답이 없는 거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바이든이 2024년 대선에는 출마해도 질 게 뻔하다. 건강도 나이도 그런데 나오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현직 대통령이 나 재선에 나갈 거야 선언하면 당에서 말릴 수는 없지만 이들은 바이든이 제발 불출마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겠죠. 이런 가운데 바이든이 불출마하면 누가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하느냐 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될 관심입니다. 이 중에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과 붙으면 당연히 패할 텐데요. 바이든 불출마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 1, 2위는 카말라 해리스와 오바마의 와이프 미셸 오바마입니다. 민주당원들이라면 환호성 지르면서도 우리 이제 졌다 할 수밖에 없는 초이스 아닙니까? 내용 알아보면요.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지난 18, 19일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엑스와 공동으로 유권자 939명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할 경우 민주당 주자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조사를 실시해 지난 26일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 해리스가 13%를 얻었고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10%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인데 오차 내 접전을 보인 겁니다. 이 밖에 후보들로는 2020년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앤드류 양,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등이 거론되는데 지지율은 모두 5%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초이스가 진일도 한심한지 응답자 36%는 누구를 지지할지 확신이 없다고 답했고 13%는 차라리 설문문항이 없는 다른 일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는데요.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거죠. 바이든의 현재 나이는 78세로 2024년이면 81입니다. 대통령 4년 더하기에는 심각하게 나이도 많고 정신 건강도 불안정한데요. 해리스는 그거 보고 지난 대선에서 러닝메이트 수락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굳어졌습니다. 어차피 재선 못할 인간인데 이 사람 밑에 부통령이 있다가 4년 후를 노려야겠다. 딱 이렇게 생각한 건데 글쎄요. 대선에 나올 수는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 꺾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이건 미셸 오바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녀도 작년 민주당 경선에서도 자기 의사랑은 상관없이 대선 주자로 거론됐는데요. 도대체 뭘 보고 미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힐러리처럼 정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셸 오바마는 일단 공직에 관심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쪽 사람들이 관심 없다는 말들 반대로 들어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대통령이 그 누가 나와도 물리칠 가능성 95%인데요. 어서 빨리 2024년 오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간단히 줄여서 불프라고 하겠습니다. 불프 때마다 미국이 뒤집어지고 쇼핑 때문에 난리 난다는 것은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다 잘 아실 겁니다. 보통 1년 참았다가 그날에 TV 사고, 컴퓨터 사고, 옷 한꺼번에 장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올해는 정말 제대로 살 것도 없고 세일도 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불프였습니다. 바이든이 미국 경제 망쳐놓고 인플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붕괴 어쩌고 왔다고 해도 그래도 불픈데 하고 지난 금요일 쇼핑 잠깐 나가봤는데요. 정말 쇼핑 나온 사람 많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쇼핑객들이 코로나로 거의 망했던 지난해 불프 때보다 61%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러 나온 사람은 많은데 살 것은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세일한다는 가격이 지난해나 지지난해의 평소 가격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올랐다고 상품 가격 올려놓고 세일한다고 거기서 20% 얘다, 세일이다 해서 팔아먹는 상술인 것 같은데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더 이상 소비자들이 그런 상술에도 눈 돌아가서 사는 호객님들이 아니죠. 그냥 안 사 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냥 콧바람만 쐬고 오는 쇼핑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또 각색해서 미국 소비자 경기가 부활했다, 역시 불프였다라고 포장하기에 여념없는데요.
단지 쇼핑 매장 방문객이 48 내지 61%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은 조금 있는지 이건 코땡땡으로 불품망했던 작년보다 이렇게 늘었다는 거고 사실은 코땡땡 이전이 2019년보다는 28% 줄었어 라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의 경우 총 매출 89억 달러로 지난해 90억 달러보다 감소했는데요. 이는 2012년 이후로 온라인 불품 매출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경제 정치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눈 가리려는 시도는 참 뻔뻔해지고 빈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들의 행태인데요. 그 불량한 양심과 뻔한 의도 어디까지 발전하나 제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이슈 이시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땡스기빙이 끼어서 그런지 제가 올해 좀 쉬었다 나온 느낌이 드는데요. 조촐하게 저는 지인들과 수다 떨고 주말에는 뒷마당에 쌓인 낙엽 치우다 보니까 온몸이 지금 쑤십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주말 잘 보내셨겠죠? 코땡땡도 지겨 죽겠는데 변종 오마이쉐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